관광기금이라는 게 사실 누구나 사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광기금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호스텔에 대한 관광사업계획 승인서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숙박업 대표님들 이거 모르면 손해. 네, 관광기금이 뭔지 김태웅 대표님 모시고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관광기금 절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어떤 건가요? 관광기금이라는 게 사실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호스텔에 관심을 가지고 에어비앤비도 관심을 가지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관광기금의 역사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게 사실 1973년도에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기금이라는 게 있었지만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관광기금이 유명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광기금 예산이 지금 현재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증액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에 충분히 재원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1년 예산이 약 5천억이 지금 이미 넘었습니다. 그 상반기에 한 70%가 투입이 되고요. 하반기에 한 30% 정도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기금은 땅을 매입할 때도 살 수 있는 건가요? 관광기금의 목적은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즉 말해서 내가 토지를 샀는데 토지를 가지고 관광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살 때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살 때는 매입 자금에 대해서는 관광기금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합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도 지원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요. 지금은 매입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고 건물을 샀다면은 건물을 내가 관광 숙박화 시키기 위한 개보수에 대해 필요한 자금, 그 다음에 토지를 사가지고 신축을 한다면 신축 자금 전체에 대해서가 관광기금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나 땅을 매입할 때는 안 되고 그렇죠. 이 땅에 이제 건물이 있으면 개보수, 그렇죠, 재수선할 그렇죠. 때는 이제 그렇죠. 리모델링 자금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신축할 때는 이제 관광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면 그렇죠.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관광자금이 리모델링 할 때랑 신축할 때랑 조건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예.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기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운영하면서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자금, 시설자금은 개보수나 증축이나 신축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리모델링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개보수 자금이라고 하는데 4년 거치의 4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신축 자금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5년 거치의 7년 상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율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기금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관광기금을 신청한다는 그 말은 내가 이 사업을 할 준비가 완전히 다 되어 있다 이겁니다. 미리 우리가 일단 건물을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건물을 매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축사의 검토가 끝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당연히 도면을 그리겠죠. 그러면 그 도면을 그린 대로 또 시공사로부터 견적을 받을 거고 그 견적 서류가 다 들어오면 은행에서 뭘 받아와야 되냐면 대출 사전 확인서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대출 사전 확인서. 예, 그래서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사실 은행에서 모든 거를 처리했지만 26년도 하반기부터는 문체부에서 만든 자체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사이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예.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즉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가 호스텔을 하겠다 하면은 호스텔에 대한 관광사업계획 승인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 변경이 허가됐다라는 용도 변경 허가서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은행에서 이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너희가 기금만 승인해주면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 하는 대출 사전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사전 확인서가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서류, 시공 견적이나 이런 것들이 은행에 다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은 이제 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즉 말해서 이 시설자금은 임차인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기금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건축주이면서 용도 변경의 주체이면서 관광사업의 주체인지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건물주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는 게 신청자가 그만큼 너무 많기 많죠. 때문에 요것들이 명의가 동일한가를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걸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기금 준비하는데 서류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네. 어려운가요? 준비하는 게? 관광기금이라는 게 사실 누구나 사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류와 타이밍에서
우리가 주저주저 하다 보면은 그냥 1년이 훅 지나가고 6개월이 훅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도 못 받고 기금 역시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은행이라고 하는 게 1금융에서만 가능합니다. 2금융은 아예 관광기금이 취급하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우리은행에서 관광기금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은행에서는 후순위 대출로 풀리기 안 때문에 해주죠. 당연히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관광기금을 받아서 풀 건지를 고려해서 토지나 기존 건물에 대한 매입 자금을 같이 계획을 하고 처음부터 그 은행에서 실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